법성육의 중국어 갑니다. 卞荣鲁，1898年6月27日农历5月9日，1961年3月14日，韩国诗人，英国文学学者，曾任东亚日报记者，成均馆英语教授大学。主楼是密阳，他的哥哥是律师卞英万和前总理卞英泰。他的本名是卞荣福，但后来主要使用荣鲁这个名字，直到1958年，61岁的他才正式改名为卞荣福。他的昵称是树州。 수조 이것을 한글로 하면 변영로 1898년 6월 27일 음력 5월 9일 물결표 1961년 3월 14일는 대한민국의 시인이며 동아일보 기자,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 등을 역임한 영문학자이다. 본관은 밀양이다. 형은 법조인 변영만, 과 국무총리를 지낸 변영태이다. 본명은 변영복이었으나 나중에는 영로라는 이름을 주로 썼고 61세가 되던 1958년이 되어서야 변영로로 정식 개명하였다. 호는 수주이다. 이것을 영어로 한번 해보고 영어 좋아요. Bien Young R.O., Bien Rong Lu, June 27, 1898. 2. May 9th, Lunar Calendar, March 14th. 1961, was a South Korean poet and English literature scholar who served as a reporter for Dinga Ilbo and professor of English at Sungkyunkwan University. His hometown is Miryang, Mi-yang. His older brothers are Byun Young Man, Bien Rong Wan, a lawyer, and Byun Young Tae, Bien Rong Tai, who served as prime minister. His real name was Byun Young Bok, Bien Rong Fu, but later he mainly used the name Young Ro, Rong Lu, and it was not until 1958, when he was 61 years old, that he officially changed his name to Byun Young Ro. His nickname is Suju, Shujo. 수조. 네, 그렇고 이것을 일본어로 한번 해봅니다. 일본어로 재밌게. 변연로, 변예로, 1898年に6月27日、旧暦5月9日から1961年3月14日は大韓民国の詩人であり、東亜日報記者、ソンギュンガン大学の文学教授。本館は密用である。兄は放送である弁英版と国務総理を過ごした弁英隊だ。本名は変英福であったが、後には英路という名前を主に使って、61歳になった1958年になって変英路に正式改名した。湖は紀州です。기슈 데스. 네. 다음을 합니다. 삼화부동산에 6을 팔팔하게 하는 삶의 오빠가 이유가 있는 거요. 커스터마이즈 스타일, 하이 커스터마이즈 스타일, 커스터마이즈 스타일.
고구려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고구려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예, 원종로 1에서 142 그 원종로. 여기가 역공로 여기서부터 444 440 역공로 444 수주 여기가 선사유적공원으로 갑니다. 선사유적공원에 선사인협회 선사시인협회 고강 선사유적공원 수주문학관 보이죠? 저게 수주도서관. 이게 수주로가 되죠. 이게 수주로가 됩니다. 수주로 수수로. 자, 고강 선사유적공원. 저기에 8개 방울이 보이죠? 8개 방울. 이게 저게 도기, 다뉴브새, 예, 동경 이게 비파형 동, 이게 청동기 유물에 속하는 것들이죠. 청동기. 동을 몇 프로 정도 섞었어요? 청동기. 여기가 성곡동, 고강동 상징목이다. 측백나무과 나이는 160년으로 추정되고 높이 7m, 흉고 둘레가 1.5m에 이르며 나무에 화상이 있어도 꿋꿋하게 생장하고 있다. 철물과 함께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수목으로 관리되어 온 노것으로서 현 수목을 보존치하여 고강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였다. 꽃은 4월에 개화하고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10월에 익는다. 10월에 바늘 모양의 잎이 뾰족하고 가지를 가운데 두고 서로 어긋나게 달린다.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신선의 나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군자의 나무로 여겨서 문묘, 향교, 서원 등에 많이 식재하였고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를 담은 마을의 상징목으로서 가치가 있는 나무다. 그래서 벼락을 번개를 맞아서 이게 우레탄으로 저렇게
했는데 이게 이파리가 하여튼 이게 어떻습니까? 1이 올라가 가지고 2로 벌어지죠. 2에서 왼쪽에는 왼쪽까지는 2로 벌어지고 오른쪽까지는 1입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이 1 우선으로 사용한다. 오른손 주먹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왼쪽은 사랑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왼손은 사랑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예, 수중문학관이 보입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꽃 저기 이 꽃이 무슨 꽃이죠? 누드베키아 맞습니까? 노랗게. 네. 따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저 위로가 이게 이제 청룡산이라고 68.9m 높이가 이 청룡산 이거 고강 선사 유적공원 이게 일단 한 600평 정도 규모에서 조성되어 있는데 저쪽에 전시 박스 있잖아요. 선사 유적의 박스 요게 1번 선사 유적 박스의 1번 선사 유적 박스 고강동 유적의 유계와 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동기 시대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바로 집단의 성장과 전쟁의 시작이다. 전쟁의 시작. 정동기 시대부터는 전쟁이 있었다. 벼농사를 시작하며 수확물이 쌓이고 벼농사를 위해 큰 집단으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농사가 흉년이 드는 등 공동체 생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집단의 농작물을 빼앗는 등 갈등이 생겨나면서 점차 조직적인 전투와 싸움, 즉 전쟁이 발생하였다. 청동기 시대의 공동체의 유계 질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머릿수가 많은 공동체를 통제하고 전투를 이끌고 농사를 지휘하고 마을을 경영하기 시작하며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의 세력이 등장하였다. 지도자의 힘은 무기와 이세품으로 드러난다. 당시의 최고 기술로 만들어진 청동검을 모방하여 만든 간돌검, 마제석기, 갈았다는 거죠. 마제석검. 오랜 시간 정교하게 갈아 만든 달도끼, 달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을 내 가지고 환상이 되어 있죠. 환상석부. 이게 환상, 고리를 만든다. 이 환상이라는 거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상, 생명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환상, 적석, 황구, 유구가 생겼다는 거, 있다는 거, 이거 아주 계속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이 지도자들의 정신세계를 읽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미래 그 발전적으로 계속 지구별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 또 여러모로 밝은 세상, 신선 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상의 그 가운데 환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옥을 갈아 만든 옥장신구 등이 대표적이다. 지도자의 권위와 위계는 사후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특히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지도자의 무덤을 큰 돌로 쌓아 만든 것으로 조직적인 권력의 통제하에 많은 사랑과 시간을 들여 지어야 하는 무덤이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고대 현악인 비파를 닮은 청동검이다.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하며 만주에서 한반도 라오닝성에서 걸쳐 출토된다. 석창. 석창의 고강동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석창으로 분류되나 유경식 석검의 가능성도 있다. 비파형 동검 중앙에 대를 모방한 두 개의 줄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청동기 시대의 청동검을 따라서 간돌검을 만들 때 보이는 모습 중 하나이다. 옥장신구. 옥장신구의 고강동 유적으로 옥으로 만든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옥장신구는 지도자의 위세품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정, 이빨, 뼈 등 다양한 재료가 장신구로 쓰였다. 환상석부. 환상석부는 고강동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는 지도자의 위세를 보여주는 석기이다. 달도끼라고도 하며 동그란 원판 형태의 석기로 가장자리를 둘러 도끼처럼 날이 서 있다. 그리고 여기에 환상석부 보이고, 그 다음에 옥장신구 아래 보이고, 석창 보이고, 비파형 동검 보이고, 돌화살촉. 돌화살촉,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고주몽이를 연상시키는, 돌화살촉에는 고주몽, 우리가 동의의 화살, 천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의 화살촉은 이 지구별의 힘을 또 나타내고, 동의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있다는 건 아주 그 영역이 동의족의 길을, 이게 지금에 와서는 이게 이제 그렇죠. 육상에서 뭐 직사포, 포 개념으로 해가지고, 포가 지금은 이제 신의 지팡이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일본에서 이번에 이제 90조 정도를 미국의 무기를 살려다 가성비를 따져보고 뭐 하다 보니까 한국의 무기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해서 90조 계약을 했다는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국방력은 이제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지구별의 핵심에서 뭔가 큰 일을 벌리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 박스 유적에 대한 고강동 유적의 농경과 도구, 그래서 농경 생활을 하는 서민들, 마을 사람들의 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시 고강동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 당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농사와 고기잡이, 사냥을 병행하였다. 청룡산 자락 아래 한강까지 펼쳐진 평야에서는 농경하기에 적합하였고, 쌀, 조, 피, 수수 등 다양한 곡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이들의 농사를 엿볼 수 있는 유물로는 이삭을 수확하는 반달 돌칼, 땅을 파는 돌지구와 갱이 등이 있다. 유적 주변으로 흐르는 굴포초는 논밭에 추가적으로 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강에서 사는 다양한 민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흙을 빚어 구워 만든 토제, 그물추 등으로부터 이들의 고기잡이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단백질과 지방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되면서도 효과적인 생업은 바로 사냥이다. 유적 주변 산지에서는 멧돼지, 사슴, 고라니, 꿩 등 다양한 야생 동물이 서식하고 있었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이들을 사냥하여 중요한 식량으로 삼았다. 돌을 갈아 만든 사냥 도구인 돌, 화살촉 등 창촉 등이 그 증거이다. 반달 돌칼,
반월형 석도, 반달 돌칼이라고 하며 곡물의 이삭을 하나씩 딸 때 사용한다. 두 개의 구멍에는 끈을 연결하여 손에 쥔다. 그물추는 흙을 구워 만들거나 돌을 쪼아 만든 것으로 그물의 아래쪽에 매달아 그물을 가라앉게 만든다. 돌도끼, 마제석보, 마제석보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활발히 쓰였다. 주로 벌목이나 나무 가공에서 사용하였다. 나무 자리에 구멍을 뚫어 결합하여 사용한다. 굴지구는 땅을 파는 도구이다. 기역자로 결합하면 괭이, 직선으로 결합하면 삽과 같다. 그래서 부천시 고강 지역 청동기 시대 상상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강동의 굴지구 보입니다. 그 밑에 반달 돌칼, 그물추 보이고요. 이거 이제 돌도끼 마제석보, 돌도끼 굉장히 미력에 잘 만들었네요. 우물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상징적으로 원래는 이 위에 이게 이제 한 중간 부위 여기에 이제 있었는데 이걸 이쪽으로 옮겨서 교육용으로 또 하나의 모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찬 우물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지석이 8개로 해가지고 8개 냄새가 나고 이 밑에 이제 찬물이 이제 깊이 이전에 두레박을 써가지고 물을 이렇게 퍼서 이걸 식수로도 쓰고 농경생활에도 썼고 그만큼 이제 물의 양, 이 수맥이 아주 잘 많이 발달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기 동네 사람들이 뭐 빨래도 이전에는 뭐 할 수 있었죠. 동네에서 마을 우물터에서 빨래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마을의 어떤 정보 교류 장소로서 우리가 옛날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많죠.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양학적으로 이 철학적으로는 1과 6을 물이라고 하는데 생명수. 모든 물질은 물에서 나온다. 생명, 몸뚱아리 이런 것들이 다 물에서 나온다. 그래서 물은 수생목, 물이 나무를 만들듯이 사람의 몸뚱아리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아주 철학적이고 생명하고 관련이 있고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감로수, 이게 영원한 생명 보존 이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도 그 대동제라고 하는 것이 물을 통해 대동우물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종동에 보면은 대동우물제를 3월 1일 음력으로 7월 3월 1일 하고 10월 1일 하여튼 대동제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대동제가 물을 통해서 되고 있고요. 저 위에가 이제 이 청룡산에 여기에 바로 밑으로 산 넘어 경인고속도로가 있어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도에 그때 최초로 한국의 경인고속도로가 조성됐는데 그때 말이죠. 이 저쪽에 작동산과 여기하고 하나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게 경인고속도로 해가지고 갈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그 전에는 잘 나오는데 그 이후로 경인고속도로로 이렇게 남북으로 가르는 바람에 수맥이 끊겨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에 유물이 발견되고 뭐 한 것이 한 30년 정도 후에 이 산에서 등산객에 의해서 이게 장마 홍수 생겼을 때 이게 흙이 이렇게 쓸어 내리는데 거기에서 신석기 유물 돌 창 돌로 만든 창 화살 쪽 이런 것들이 발견됨으로써 이게 이제 시청에 신고되어 가지고 그게 이게 신석기 청동기 유적이다. 그 최소한도 2600년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집터들이 아주 이제 조사가 한양대에 의해서 이게 4차, 5차, 7차에 걸쳐 가지고 이게 유물을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4차에 1999년에 여기에 그 항구 유적, 항구 유구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이 주변 한강 전반적으로의 그 청동기 시대 유물로서 가치로운 문화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학술적으로 이용되고 모든 그 지도자의 어떤 방향, 정계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건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여기 선사 유적 관련해서 여기서 수리 명상을 연구를 해가지고 석사 논문을 쓰게 됐고 논문이 그 수리 관계를 해가지고 2권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민주시하고 관련돼서 그게 3456의 정체 우리가 이제 시조가 354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시가 3456이라고 하는 현대 정영시 일본의 하이쿠의 사상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율조, 율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근거. 그 근거는 천부경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육의 완성을 얘기하는 이 천부경 그리고 육의 정육면체에 의해서 우리가 명상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겠는가. 명상에서의 명상은 삶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의 이론적 배경이 다 3, 4, 5, 6에서 이어진대요. 3, 4, 5, 6으로 시를 짓는 게 이제 민주시가 되는 거죠. 그걸 이 사람은 셋넷 단여 내 가지고 솟아나는 솥대 여기서 이제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고인돌이라든가 솥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정신의 원형이 정신 추구의 원형이 되고 있죠. 솥대가 솟아오른다 하늘로 오르는데 우리는 원래 하늘의 천자 하늘의 후예로서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귀천한다 이것이 이제 솥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런 물질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창 소리 하나로 해서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린 황제 고려 달빛 혼불이라
이창원 법성육 어라랭. 삼일인 나느냐 우리열 사생하는 평화 자유를 노래해. 오 비탄을 춤 정하늘 부천 고강 천재단 율려 선사유적의 용담 수리꽃 활짝 피어난 수주도서관 시서와 율려 문해진흥위원충 엄지척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갈라진 나라를 잇는 애가 가나다라 만바사 아자차 칼타파 타파하 타파하 홈 샤바야 아프지마 어여일라 춤춰라 어여여 우리 강아지 우유 불로이를 마셔라 갈라진 남북을 잇는 아이맘 용담 수리꽃 활짝 피어난 용담 육합 융복합 통일장 십자 춤춘다. 어린 황제승 정신 챙겨서 한 육합 한 태극춤 하늘 받든 봉천 고려홍삼 침내 심양왕이 한풍 어리랑 하리랑 봉황주 용봉주 어리랑 하리랑 무황주 용봉주 고려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호 음집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유구는 1996년 고항동 유적의 1차 발굴 조사 시에 발굴된 주거지이다. 주거지는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구릉 정상부 여기가 이제 청룡산 주거지는 그렇죠. 여기 구릉 정상이면 여기가 86.9m 정도 되는 거죠. 해발고 유구가 남북으로 622cm, 동서 328cm, 깊이는 동벽에서 50cm, 서벽에서 20cm인 긴 직사각형 형태의 반수열 주거지이다. 기둥의 구멍은 주공은 수열 중앙부에 2개가 있고 벽을 따라 13개의 소형 구멍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둥 구조로 볼 때 맞배 지붕을 가진 반수열 주거지로 보여진다. 벽체 시설로 설치된 특별한 시설은 없었으며 남동 모서리와 북동 모서리 일부분에는 벽면에 목탄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다. 주거지 곳곳에 목탄이 깔려 있는데 특히 중앙 주공이 있는 부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제1호 주거지에서는 무문 토기류와 호형 토기, 반월형 석도, 다제 석촉, 마제 석부, 가락바퀴,
석건편, 환영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고강동 선사 유적 주거지에서 나오네요. 네. 이게 1호 주거지, 1호 움집자리 구멍들 뚫려 있죠. 근데 이게 좀 원래 모습보다 이게 약간 축소된 걸로 보입니다. 네. 선사 유적지 B, 본사적지는 선사시대 유적지의 전당으로 1. 적석 황구 유구 재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 반수열 집터, 세 번째 찬우불 샘터, 네 번째 석곽묘 유구, 출토 유물 석기류 토기류 등의 발굴 사지 임해 인류의 주거 행적을 영원히 전하고자 주민의 뜻을 모아 근수하다. 당기 4342년 2009년 기축년에 맹춘정월에 2009년 이 비를 세웠다 이거죠. 네. 적석 항구 유구, 이 유구는 적석 주위로 고리 모양의 도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항구 고리 모양의 도랑은 적의 방어나 공간의 구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제기형 토기 등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제사나 의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유구는 두 개의 복합적 기능을 갖는 구조물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니까 적석유구는 안에 있는 이 빨간 부분, 이게 빨간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구유구가 있는데, 황구유구는 이게 고리 모양으로 이루어진 파란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색을 잘 칠했네요. 적색과 파란색을 구분하고 동서남북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그 과학적 근거로 이렇게 과학적이게 되어 있네요. 소토면은 이게 이제 이게 태우는 흔적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북동부 유구, 북동부가 이쪽 유구가 유구고, 항구유구, 여기 이제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게 서쪽이 열려 있죠. 이게 서쪽이 열려 있다. 고 소토면. 돌을 쌓아놓은 유구를 말하며 제기형 등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제사나 의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6m, 동서 6m, 평면 형태가 방형으로 중심부가 다소 볼록한, 이게 6m, 이게 6m로서 방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네. 뭐 원이 되고 방이 되겠네. 이게 원방, 6m 형태로 되어 있다. 원방에 항구유구, 적석 뒤로 고리 모양의 도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비교적 일정하게 원형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항구 외경을 기준으로 할 때 직경이 30m 내외이다. 이게 직경이 30m면은 굉장히 큰 거죠. 30m 하면 할 때 기준할 때 직경이 30m 내외. 서쪽의 일부는 폭 1m, 서쪽으로는 폭 1m 도량이 있고, 여기가 도량이 지금 1m가 되고 여기 30m. 어우, 이거 굉장히 큰 규모인데, 직경이 30이면은 엄청난, 이것은 어떤 종교시설, 법당시설, 명상시설, 이런 것을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 같으면은 여기서 최소한도 이걸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급, 하나의 그 국왕 또는 제후국
정도가 될, 제후국도 보통 제후국이 아니라 중심을 그 당시에 이제 마흔이라고 하면 마흔에 여기가 유모탁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총책이 지도자가 여기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예, 라이터로 나섭니다. 집에 난에 의해서 또 이어지는 작품 3개. 예, 아침에 집사람이 키운 토마토 아주 좋은 작품 됩니다. 집에 공원 내 오토바이 여기는 성지 먼마루 공원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먼마루 공원에 아름다운 무궁화 또 나무에 들려주는 얘기. 여기에 새 마무리합니다. 입으로 갑니다. 입으로.